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사건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이란도 싸움이 시작된 듯 합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총장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한명숙 사건을 배당한 것을 두고 대검이 감찰 사안을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켜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이첩한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추미애가 대놓고 검찰을 비판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정권수사 검사 제거용이란 비판을 받았던 추미애가 검찰 2차 난도질에 이어서 윤석열 검찰에게 또다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특히나 어제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에게 검찰개혁에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추 장관 같은 분도 검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검사들에게 순치되어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렇게 지적하자 갑자기 추미애가 그렇지 않다, 모욕적이다 받아치면서 대립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하하하하. 왜 갑자기 민주당과 추미애가 국회에서 저거들끼리 앉아서 대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주말 드라마도 하고 토요일날 명화도 아니고 결국은 국회에서 저거들끼리 지금 엉구성해서 가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를 그냥 비워두고 있으면 욕 태백이라도 먹으니까 아주 저거들끼리 모여 앉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친 겁니다. 마치 추미애가 검찰 난도질을 하지 않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그 멋진 쇼를 국회에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명숙을 두고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과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에 또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민주당과 추미애가 마치 대립하는 척하면서 세상이 다 아는 쇼를 펼쳐보였던 겁니다. 2019년에는 조국 비호를 두고 검찰개혁이라고 부르더니 2020년에는 한명숙 무죄를 두고 검찰개혁이라 부르기 위해서 폼들을 잡고 자빠져 있는 겁니다. 실제 목적은 한명숙이 무죄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검찰개혁인 것처럼 포장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한명숙을 무죄로 만든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를 폐지시켜야 됩니다. 있으나 마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사법부 없이도 잘 굴러갑니다. 오히려 사법부가 대한민국 적폐 대상이에요. 한명숙이를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한 좌파들의 꼼수가 또다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문재인 정권 민주당 할 것 없이 이놈들의 꼼수는 3년 내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건 해도 너무해요. 이제 완전히 사법부까지 망가뜨릴 판이에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벌써부터 한명숙 무죄를 검찰개혁이라는 이걸로 포장을 하려는 그 꼼수, 길 가는 강아지 새끼도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쪽에 있는 게 아니라 통합당에 더 많다는 겁니다. 이를 막아야 하는 통합당이 꼼수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를 막고자 하는 움직임도 전혀 미동입니다. 미도에 아예 전무합니다. 요즘 통합당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각상도 의원과 김도읍 의원 빼고는 다 어디서 뭐 다른지 국회의원이 통합당에 2명밖에 없는가 하는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오죽 통합당 지도부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김도읍 의원이 직접 나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한 것에 대해서 사법부 장악을 통한 한명숙 구하기라고 보도자료까지 냈겠습니까? 김도읍 의원의 보도자를 보면 구구절절합니다. 민주당은 뭐가 그리 급했는지 오늘 제1야당을 제외한 채 법사위를 개최해 법무부 업무보고를 강행했다.
그러나 일하는 국회를 외치던 민주당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법사위원 모두가 한 목소리를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명숙 무죄를 위한 꼼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다급했으면 보도자를 통해서 밝혔겠습니까? 당이 왜 필요하냐고. 이야, 참 통합당 진짜 진절머리 나네 이제. 자, 그런데 지금 통합당 지도부에 있다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원장 6개 상임위원장을 일방 선출한 이후에 원내대표라는 주호영이는 충남을 거쳐 호남에 사찰에 머무고 지금 뭐 사찰 투하는 겁니까? 당에 앉아있는 김종인이는 오늘 통합당 초선 의원들과 당 개편 방향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토론하면 뭐예요? 답이 없는데. 지금 장난칩니까?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사찰 투어나 하고 다니고 비대위원장이라 하는 사람은 아직도 당 개편 방향을 잡지 못해서 초선 의원들과 무제한 토론을 한다는 게 이게 가당키는 하냐 이 말입니다. 초가 상가는 불이 타서 막 활날 타서 다 죽게 생겼는데 세상 불난지도 모르고 방 안에 앉아서 지금 장기 뜨고 자빠졌습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 다리 쭉 뻗고 앉아서 누구는 아무리 지랄을 해도 우리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는 웰빙 정당의 모습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21대 국회 오히려 더합니다. 더 지금 뭐 꼬라지 보니까 제가 통합당 지도부에 진짜 물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주호영이가 사찰 다니면서 항의하는 민주당의 그 독주에 어떤 항의를 해도 민주당은 눈 하나 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이 통합당 초선 의원들 모아서 당 개편 방향을 무조건 토론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절대 겁먹을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국회에 나오지 않는 그 이유는 지금 국회에 돌아가는 꼬라지로는 민주당과 절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통합당에 주호영 혼자 배지를 달았습니까? 지금 배지 달고 앉아있는 사람이 통합당에 103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주호영이는 사찰에 가서 웰빙을 하든 투어를 하든 고민을 하든 자든지 나머지 통합당 의원들은 제대로 된 활동,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의 모습 정도는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기 싫으면 머리 띠매고 나오든지. 제가 이런 꼬라지가 올 것 같아서 수차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에어컨 나오는 국회에서 똥폼 잡고 앉아있지 말고 핏개 들고 팻말 달고 강화문에 와서 1인 시위라도 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 선거철에는 금방이라도 문재인 저거 때려잡을 것 같은 사람들이 주호영과 김종인의 입만 쳐다보고 하고 앉았으니 우파 국민들이 통합당을 향해서 오늘 또 등 돌리는 소리가 빠가작 소리가 납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통합당의 모습은 행동하는 자세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책상머리만 앉아 떠드는 것 그게 아니라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절로 갔으면 나머지 사람 10명은 교회로 가고 10명은 천주교로 가고 70명은 강화문에 나오고 토요일날은 전부 다 모여서 4.15 부정선거 밝혔는데 다 기원하고 전략과 전술이 없는 당인데 뭘 하겠습니까? 서로 네가 가라 내가 가라 야 더운데 왜 나가 나라 망하면 고마야 괜찮아 우리 100세명이나 국회의원 있는데 뭐 설마 그렇게 망하겠어 어이 나가지마 이런 꼴값을 떨고 자빠졌으니 당인들 나라들 잘 되겠습니까? 이제요 우파 지지자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치인 아니면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으면 기싸하게 날아갑니다. 이거 뭐 민주당이 거의 독주를 하고 있는데도 이 독주를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으니 추미애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한 명씩 무죄를 만들기 위한 그 프레임 작업, 코스프레를 국회에서 대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아마 뒤로 벌떡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통합당이 시장과 자유의 개념을 축소 또는 조정하고 민주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 정강정책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5.18 이 의미를 당 강령에 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광주 5.18을 통합당의 강령에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히 민주당 이중대기를 너무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종인이가 밝히기에 이 시대 변화를 정강 정책에 수용하는 것이 개편의 주요 목적이라면서 기필코 통합당이 대선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에게 보여준다. 어휴, 할로요. 시청자 여러분,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김종인이 생각하는 시대의 변화가 무엇이,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트렌드는 좌파를 넘어서 빨갱이 나라에 동조하는 게 시대 트렌드입니까? 요즘 나라를 빨갛게 하는 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기에 통합당이 대선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5.18을 가지고? 아이고, 저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통합당이 아무리 5.18을 민주화라고 외쳐도 통합당 안 찍습니다, 양반들아. 나아가서 지금 다수의 국민들과 우파 국민들은 통합당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소리 없는 아우성만 통합당이 치고 있다는 겁니다. 주호영이 사찰에 가든 김종인이 무제한 토론을 하든 국민들은 이제 통합당에 신경이나 쓸 것 같습니까? 끊었습니다. 어차피 하는 쇼라면 쇼를 하려고 해도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쇼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하는 짓이 하나같이 쇼 근처에도 못 가고 손가락질 받을 이런 행동들만 한 것이니 매번 민주당에게 당하고 뒤통수만 맞아 뒤로 자빠져, 뒤통수만 맞아 앞으로 자빠져야 돼. 앞으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종인이 나선다고 한들 이 국민을 뒤집을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통합당에 맨날 책상 머리 쪼아리고 앉아서 헤이 반복해봤자 아무 답이 안 나와요. 그 머리로는 당장 아스팔트로 뛰쳐나와서 전국 곳곳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해보라고. 그래야 뭐가 답이 나오지. (103명이) 하루씩만 해도 석 달 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는 회의도 102명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발 정신 좀 머리 좀 쓰시오 이 양반들아. 오늘 오전 3시에 그 국회 앞에서 우파 시민단체들이 5.18 역사왜곡 특별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까지 열지 않았습니까? 문이나 열어봤습니까? 이러고도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권을 치기를 원하고 윤미향이 사퇴하기를 바랍니까? 아이고 꿈도 야무지시라. 이러고도 문재인 정권이 대북 정책을 전환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말뿐인 투쟁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입 닫고 있어요. 그냥 하기 싫으면. 일개 유튜브에 준하는 저도
방송에서 씹어대고 주말마다 거리에 나가서 피터지게 싸우는데 우파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국회로 진출한 사람들이 뭐가 잘났다고 시원한 사무실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파도 모조리 다 바꿔야 합니다. 지금도 보면 시원한 스튜디오에서 말로만 떠들어댄 자들, 툭 하면 우파만 씹어대는 자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데 모조리 시청자들이 다 몰려있는 현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바꿔야 다 아스팔트로 기어나오지. 아스팔트 나가는 시간에 스튜디오 앉아서 이렇게 노가리 까면 사람들 더 몰려오는데 그 나가는 놈이 병신인가? 그거 신기하잖아요. 아스팔트에 얼굴 한번 안 내비쳐도 독자나 시청자들 다 거기 다 가 있어. 죽으라고 방송할 시간 쪽에서 흘리발떡 뛰어가서 아스팔트에서 땀 뺄뺄 흘리면서 소리 지르고 다시 들어와서 방송하는 쪽에는 니기랄 1000명도 2000명도 안 들어오네. 차라리 그냥 좌파 방송을 해서 우파를 두드러 깨는 게 훨씬 시원하지 않고 그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 하여튼 요 6월달까지 해보고 안되면 뭐 우파에서 뭐 덕되는 게 없는데 좌파를 맨날 두드러 깬다고 해가지고 고소고발밖에 더 들어오냐고. 우파 두드러 깨야 노란 딱지도 안 걸리고 우파 두드러 깨야 저놈이 왜 갑자기 우파를 깨자고 우기 들어올 거 아니냐고. 요즘은요 하도 좌파를 까니까 이 좌파 놈들도 안 들어와. 좌파가 막 기어들어가지고 막 댓글도 막 날리고 약도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어이구 좌파가 한 10,000명 정도 빠져나가 버리니까 손상TV 상당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같으면요 어리버리한 이런 방 다 접어야 돼. 오로지 전부 다 띠매고 밖에 나가서 이거 흔드는 게 나아요. 스튜디오에 앉아서 구독자 올리면서 편안하게 돈이나 벌고 있는 이런 인간들에게 뭐 대단한 애국자처럼 하고 뭐 이러니까 간띠가 부어가지고 사이로 부정선거 없다 하고 MBC와 같이 똑같은 기획방송까지 하는 곳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런 데 못 가서 못 가는 줄 알아요? 사이로 부정선거 있든 없든 간에 지금 좌파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고 이걸 공격하지 않으면 우파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 아무리 작은 의혹이지만 그 의혹 하나만 가지고도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다는 거 왜 못합니까? 그런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고춧가루나 뿌리는데 거기에 수십만 명씩 달라붙어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사이로 총선 부재이든 안부정이든 오히려 이런 채널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뭐 도대체가 어떻게 돼가지고 우파에 좌파들이 너무 많은 건지 사이로 부정선거 얘기했다고 좌파에 씹히고 우파에 씹히고 집회 나가서 뭐 했다고 거기서도 씹히고 이거 뭐하는 짓거리야. 나도 돌았지 이거. 이런 자들이 지금 통합당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이해가 안 가기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통합당 비판할 때는 가장 선봉에 나서는 자들이 방구석 유튜버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국이를 사퇴시키고 그나마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은 것이 입이었습니까? 밥을 굶어가면서 잠을 못 자고 생업을 포기하고 방송도 포기해가면서 떠들어댔던 입이 아니라 입과 행동이 일치했을 때 나타났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도 이제는 행동하는 자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대도 안한 스튜디오에 앉아서 뭐 씨부린다고 들어봐야 아무런 분석
그게 무슨 분석이라고 앉아가지고 그걸 듣고, 그러니까 그들이 재미를 내서 밖으로 안 나오는 거요. 그렇게 잘 씹으리고 그렇게 잘하면 밖에 나와서 그들이 앞장서서 모가지 걸고 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쟁은 엉뚱놈이 하고 돈은 엉뚱놈이 바로 쳐먹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누군가는 야 이 새끼야 손상도 니나 잘해라 이런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우파라고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만큼 몰렸으면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파도 우파가 찾는 것들이 우파라고 까불고 잡아줬어요. 이제 구분하십시오. 누가 우파 하면서 행동이 아닌 입으로만 하는지 그걸 구분하고 그걸 심판을 할 수 있을 때 좌파 정권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뭐 좀 싸우려고 그러면 고춧가루 뿌리는 놈이 왜 이리 많냐고. 아니 말이야, 집행유예 기간에도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 왔어 말이야. 악수라도 한번 해주지 못하면 뒤에서 씻고 자빠졌어요. 정말 나라를 생각하신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우파의 존립을 걱정한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침묵은 죄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리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검어서를 얻고 길거리로 나서십시오. 사이로 부정선거가 있든 어떤 간에 우파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문재인의 이 무소부리가 브레이크가 잡힐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저처럼 이래 앉아서 아무리 씨부리 봐야 까딱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답답한 소리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오전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